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5시 뉴스입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선거운동 마지막 날 총력 유세에 나섰습니다. 김지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새벽부터 서울 구로와 강남을 오가는 6411번 버스에 올라 진보 결집 메시지를 내는 걸로 유세를 시작했습니다. 노량진 수산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을 만나고 미팅을 제가 주선을 해서 서대문구와 은평구 등 서울 서부권을 중심으로 집중 유세를 벌였습니다. 박 후보는 진실이 거짓을 이기는 서울시를 만들고 싶다며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를 겨냥했습니다. 잘못된 역사를 다시 되풀이하면 안 됩니다. 이명박의 5년, 박근혜의 4년, 그 9년은 잃어버린 9년입니다. 서울의 1년 2개월을 이렇게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그동안 민주당이 부족했다며 내일을 계기로 새로 태어나겠다고도 했습니다. 자신의 총선 지역구였던 광진구에서 마지막 유세날을 연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취약 지역으로 꼽히는 강북권을 중심으로 유세를 벌였습니다. 오 후보는 오늘도 젊은 층 표심 잡기에 주력하며 젊은이들을 실망시킨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청년들이 왜 국민의힘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까? 위선과 무능과 내로남불을 보면서 청년들이 얼마나 피가 끓으면 이제 국민의힘의 기대를 걸어보겠다. 또 당선이 된다면 약속한 대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공동 경영을 해내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양당에서도 투표를 독려하며 두 후보에 대한 총력 지원에 나섰습니다.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투표소에 가서 우리의 의지를 결연하게 보이도록 내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투표장으로 기어이 가야 한다라고. 한편 민주당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은 내일 선거가 3%포인트 내외의 박빙 승부가 될 거라고 했고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최소 15%포인트 이상 차이로 이길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도 여야 후보들이 마지막 총력 유세를 펴고 있습니다. 두 후보 모두 부산시장 적임자를 자처하며 유세 차량을 타고 마지막 한 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민규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후보는 부산 송상현 광장에서 승리의 길을 주제로 마지막 유세 출정식을 갖고 부산 전역 릴레이 유세를 벌이고 있습니다. 김영춘 후보는 위기에 빠진 부산 경제를 되살릴 힘있는 여당 후보를 지지해달라며 마지막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또 실패한 대통령의 참모 출신 의혹투성이 후보 대신 깨끗하고 유능한 일꾼을 뽑아달라며 박형준 후보에 대한 공세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는 아침 출근 인사를 시작으로 1톤 차량을 타고 부산 전역을 도는 현장 유세에 나섰습니다. 박형준 후보는 부산의 혁신과 새 발전을 위해 내일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줄 것을 유권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박 후보는 오늘 오후 가덕도를 찾아 가덕 신공항을 최우선 해결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으며 국민의힘 부산 선대위는 박형준 후보를 둘러싼 의혹 제기에 대해 단 하루라도 정책 선거를 하자며 비판했습니다. 두 여야 후보 모두 오늘 저녁 부산 중심가인 서면에서 마지막 한 표를 호소하는 대규모 마지막 유세를 벌입니다. 이번 보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은 오늘 자정까지입니다. 부산의 사전투표율은 18.65%로 전국 평균보다는 다소 낮습니다. 이번 보궐선거 본투표는 내일 오전 6시부터 밤 8시까지 부산 917군데 투표소에서 진행됩니다. KBS 뉴스 정민규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78명 늘었습니다. 위중증 환자가 112명, 사망자는 4명 늘었고 백신 접종자는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방역당국은 조금이라도 이상 증상이 있으면 반드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유진 기자입니다. 국내 신규 코로나19 확진자가 이틀 연속 47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서울시 서대문구 소재 종교시설 관련 확진자는 어제 5명이 추가 확진돼 서울시 확진자만 3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해당 종교시설 이용자들은 오랜 시간 종교시설에 머물며 찬송가를 부르거나 간식을 함께 먹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동대문구 소재 음식점 관련 확진자는 어제 9명이 늘어 15명으로 집계됐고 서울 여의도 증권가에서 5명이 신규 확진됐습니다. 방역대책본부는 사업장 중심의 집단 감염이 지난 1월 840명대에서 지난달 1200명대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밝혔습니다. 증상이 나타난 뒤에도 일을 계속하거나 휴게실, 기숙사 등의 공용 공간에서 방역 수칙을 잘 지키지 않은 것이 위험 요인으로 파악됐습니다. 방대부는 사업장을 주기적으로 환기 소독하고 직원들에게 의심 증상이 있으면 즉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수도권 중심이었던 확산세가 다른 지역으로도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의심 증상이 있었는데도 검사를 받지 않아 감염이 확산하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집단 감염이 일어난 인천의 한 어린이집 사례를 들며 일부 교사와 원생들이 감기 증세로 여러 번 병원을 찾으면서도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진단검사만 빨랐더라면 피해를 막을 수도 있었기에 안타까움이 더합니다. 조금이라도 의심 증상이 있다면 주저하거나 미루지 마시고 주변의 검사기관을 꼭 방문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백신 접종자는 오늘로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방역당국은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는 지역 예방접종센터 22곳을 추가 개소했다며 최대한 빠르게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접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투기 의혹이 제기돼 청와대가 수사 의뢰한 경호처 직원과 관련해 경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특별수사대는 오늘 오후 청와대 경호처와 LH 본사, 경호처 직원 A씨와 그 형인 현직 LH 직원 등 피의자 2명의 주거지 등 4곳에 수사관 11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7년 9월 형의 배우자 등 가족과 공동으로 3기 신도시 지역인 광명시 노은사동에 임야 1,888제곱미터를 매입했고 이후 그 땅의 일부를 농지로 지목 변경하는 등 투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북한이 코로나19로부터 선수를 보호하기 위해 도쿄올림픽에 불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림픽을 대화 복원의 계기로 삼으려던 정부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거란 관측입니다. 지영철 기자입니다. 북한이 체육성 홈페이지 조선체육을 통해 코로나19 상황을 이유로 올해 7월 개막 예정인 도쿄올림픽에 참가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체육은 지난달 25일 평양에서 올해 년도 올림픽위원회 총회가 진행됐으며 올림픽위원회 위원들과 체육 부분 일꾼들이 참가했다고 전했습니다. 화상회의로 진행된 총회에서는 북한 올림픽위원회의 지난해 사업 점검과 함께 올해 사업 방향 토의가 있었습니다. 이 총회에서 위원들 제안에 따라 제32차 올림픽 경기대회에 참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이 공개됐습니다. 악성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에 의한 세계적인 보건 위기로부터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총회 다음 날인 지난달 26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총회 개최 사실은 보도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올림픽위원회의 도쿄올림픽 불참 결정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불참 소식을 전한 겁니다. 우리 정부는 그간 도쿄올림픽을 남북, 북미 간 대화 기회로 만들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또 일본도 최근 스가 총리가 북한 고위 당국자가 방일할 경우 대화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등 도쿄올림픽이 남북, 북미, 북일 간 대화 진전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란 전망이 외교가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북한 측이 불참을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이러한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KBS 뉴스 지형철입니다. 북한의 도쿄올림픽 불참 선언에 대해 통일부는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그러면서도 스포츠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계기를 찾겠다는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오는 6월 서울에서 열리는 카타르 월드컵 예선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북한의 참가 여부와 관련해 확인된 동향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수천억 원 규모의 환매 중단 사태를 빚은 옵티머스 펀드와 관련해 일반 투자자들에게 투자금 전액을 돌려주라는 분쟁 조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금융투자 상품과 관련해 전액 반환 결정이 나온 건 지난해 라인펀드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김범주 기자입니다. 금융감독원이 환매가 중단된 옵티머스 펀드의 일반 투자자 계약분에 대해 계약 취소와 함께 투자원금 전액 반환을 결정했습니다. 금감원은 옵티머스 펀드의 주요 투자 대상인 공공기관 매출 채권이 계약 당시부터 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했다는 데 주목했습니다. 5일 안에 지급되는 공공기관의 공사대금 특성상 건설사가 매출 채권을 양도할 이유가 없고 만기 6개월에서 9개월로 운용하는 펀드가 투자하는 건 더더욱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금감원 조사 결과 옵티머스 자산운용은 서류를 위조해 비상장 기업의 부실 채권에 투자하거나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며 자산을 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판매사인 NH투자증권조차도 이 사실을 모르고 펀드를 판매한 상황에서 일반 투자자는 더 모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의 과실은 없었다고 금감원은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민법상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법리를 적용해 일반 투자자의 계약 금액 3천억 원의 전액 반환을 결정했습니다. 법원의 판결까지 기다려야 하는 사기 법리에 비해 빨리 피해를 구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공기업 등 전문 투자자들에 대해서는 일반 투자자보다 상품의 내용을 인지할 수 있었다고 판단해 중과실 여부에 대한 법원의 개별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조정을 NH투자증권이 20일 안에 수용하면 약 3천억 원어치의 옵티머스 펀드 일반 투자자 계약분에 대해 효력이 발생합니다. NH투자증권 측은 법리적 다툼을 이유로 다자 배상안을 주장했지만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조정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번 투자액 전액 반환 결정은 지난해 라인 무역금융펀드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이란 정부가 이란에 억류 중인 한국 캐미오 문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도 선박 억류 해제라는 좋은 소식이 발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황동진 기자입니다. 이란 정부는 어제 가진 기자회견에서 석 달째 억류 중인 한국 캐미오 얘기를 꺼냈습니다. 선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조사가 이뤄졌고 긍정적인 결과가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티 부자데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한국 정부의 요청이 있었고 선장의 범죄 기록도 없다면서 사법부가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만간 정세균 총리가 이란을 방문할 것이라고 덧붙이며 상황이 급진전될 수도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به صراحت عرض می‌کنم که امیدواریم در سفر نخست وزیر کره به ایران ایشون با راه‌حل‌های عملی برای چگونگی رفع این انسداد بیان چون روابط دو جانبه واقعاً 이란 혁명수비대는 석 달 전 해양 오염을 이유로 한국 캐미오를 납포하고 한국인 등 선원 20명을 억류했다가 선장과 선박을 제외하고 석방했습니다. 당시 이란에 대한 미국의 제재로 한국의 은행에 동결된 이란 자금 약 7조 7천억 원 때문에 선박을 납포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란 핵합의 복원을 위한 관련국 회담이 열리게 되자 미국의 제재도 풀릴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면서 이란의 태도가 달라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외교부도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란 사법당국의 검토와 발표를 예의주시 중에 있습니다. 우리 선박 억류가 해제된다는 좋은 소식이 조속히 발표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한편 한국에서 생산된 코백스 퍼실리티 공급 물량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70만 회분이 현지 시각으로 어제 이란에 도착했습니다. KBS 뉴스 황동진입니다. 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국이 참여하는 비공식 협의체 쿼드에 대해 우리 정부가 참여 요청을 거절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오늘 공식적인 쿼드 참여 요청을 받은 바가 없다며 개방성과 투명성 등 우리 협력 원칙에 부합하고 국익과 세계 평화 등에 기여한다면 어떤 협력체와도 협력 가능하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빅터차 수석 부소장은 최근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쿼드 참여 요청을 받고 거절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혀 논란이 됐습니다. 지역별 코로나19 상황 살펴봅니다. 경기도는 신규 확진자가 107명 늘었습니다.
이 교회와 관련해 10명, 인천 어린이집과 관련해서는 14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김민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교회 순회 모임 관련해 전국에서 확진자가 잇따르는 가운데 경기도에서도 어제 10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해당 교회 관련 경기도의 누적 확진자는 31명입니다. 방역당국은 이 교회와 자매교회로 있는 종교시설이 하남시 등 경기도에도 일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남 수정구의 중학교 체육관 관련해 어제 1명이 더 늘면서 4일 연속 확진자가 발생했고 감염자는 12명이 됐습니다. 이를 포함해 경기도에 오늘 0시 기준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07명 발생했습니다. 집단 감염으로 분류하지 않은 소규모 감염은 44명, 감염 경로를 확인 중인 경우는 35명입니다. 인천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2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집단 감염이 발생한 인천의 어린이집 관련해 원생과 교사 등 14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어린이집 관련 확진자는 3일 동안 33명으로 늘었습니다. 방역당국은 임시선별검사소를 마련해 인천의 280여 개의 어린이집 소속 교사를 상대로 전수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민아입니다. 전남 순천에서는 병원과 의료기기 매장 관련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 사흘 동안 관련 확진자가 20명으로 늘었는데요.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네, 정아람 기자, 순천 상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밤사이 전남 순천에서는 한 병원과 의료기기 관련 확진자가 7명 더 추가됐습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한 병원과 의료기기 매장 관련 확진자 2명과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 등입니다. 이로써 병원과 의료기기 관련 누적 확진자는 지난 4일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사흘 동안 순천 19명, 여수 1명 등 모두 20명입니다. 방역당국은 방문검사와 선별진료소에서 1,400여 건의 검체를 채취해 검사하고 있습니다.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자가격리자가 201명이어서 추가 확진자는 더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병원과 의료기기 관련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순천시는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발령했습니다. 지난달 24일 이후 의료기기 매장을 방문했거나 지난달 26일 이후 조곡동 한 병원을 방문한 사람은 오늘까지 진단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발열이나 인후통 등 코로나19 증상으로 병의원이나 약국 등을 방문해 진단검사를 안내받은 사람도 24시간 이내에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것을 요청했습니다. 순천시는 집단 감염에 따른 확산세를 차단하기 위해 어제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순천시는 또 확진자들의 타지역 방문 접촉 등 최초 감염 경로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순천에서 KBS 뉴스 정아람입니다. 상대적으로 안정세였던 울산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에서 직원 20여 명이 확진된 데 이어 이들의 가족까지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 혁신도시에 있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건 어제입니다. 근육통 등을 호소한 40대 직원이 진단검사를 통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울산시가 120여 명의 상담센터 직원을 검사한 결과 20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된 직원의 가족인 10대 청소년 1명과 함께 울산경찰청 소속 경찰관 1명도 확진됐습니다.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된 지 이틀 만에 모두 23명이 집단 감염됐습니다. 울산시는 특히 이곳 고객상담센터에서 발생한 코로나19가 감염력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질병관리청에 검체를 보내 변이 여부를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문제는 첫 확진자에게서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나타난 시점이 일주일 전쯤이라는 겁니다. 근육통 등이 있었지만 발열이 없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까지 시간이 걸렸다는 게 울산시의 설명. 그 기간 첫 확진자를 비롯해 접촉자들도 일상생활을 이어왔기 때문에 자칫 지역 곳곳으로 확산하는 게 아닌지 더 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가족 중에 학생들이 많을 거고, 그럼 학교로 이제 또 이게 번져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학원, 그 다음 또 배우자들이 직업이 또 있을 거니까. 울산시는 확진자가 나온 중학교 학생과 교직원 등 190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상담센터 관련 접촉자의 상황에 따라 울산시 교육청과도 방역 대책 등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준석입니다.
전기차 코나와 아이오닉 5를 생산하는 현대차 울산 1공장이 내일부터 가동을 중단하기로 한 데 이어 그랜저 등을 생산하는 아산 공장도 휴업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아산 공장을 조만간 휴업하는 방안을 노조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대차 측은 구체적인 휴업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으며 확정되는 대로 공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속도가 빠른 영국은 다음 주부터 식당과 술집의 야외 영업을 허용하는 등 봉쇄 조치를 점차 완화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실외 마스크 의무 착용 조치를 곧 해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호울 기자입니다. 영국 정부가 오는 12일부터 식당과 술집의 야외 영업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체육관과 미용실, 동물원, 비필수 상점 등도 다시 문을 엽니다. 코로나19 급증으로 올해 초 영국 전역이 3차 봉쇄에 들어간 지 거의 100일 만입니다. 한때 7만 명에 육박했던 영국의 하루 신규 확진자는 2,000명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백신 접종을 시작한 데 이어 현재 3,100만 명이 1차 접종을 마치는 등 접종 속도도 빠릅니다. 확진자 감소와 백신 보급 등의 자신감을 얻은 상황에서 지난달 학교 수업 재개와 실외 스포츠 허용에 이어 두 번째 봉쇄 완화 조치에 나선 겁니다. And on Monday the 12th, I will be going to the pub myself and cautiously but irreversibly raising a pint of beer to my lips. 다음 달 17일부터는 해외여행도 허용할 예정이지만 바이러스 해외 유입 우려 등을 들어 아직은 조심스런 입장입니다. 인구 절반이 백신 접종을 마친 이스라엘은 다음 주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할 것이라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다만 실내에선 마스크 착용 규제가 유지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독일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에게 쇼핑이나 미용실 등을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지금까지는 코로나 음성 확인서가 있어야 했지만 백신 접종자에게도 이를 확대하는 겁니다. Haben sowohl die negativ getesteten wie die geimpften dann die gleichen Möglichkeiten. Niemand hat mehr oder weniger Möglichkeiten als jemand anders, solange klargestellt ist, dass das Infektionsrisiko reduziert ist durch Testung oder Impfung. 백신 접종자는 바이러스 전염 위험이 없다는 연구 결과에 따른 것으로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독일 정부의 당근책으로 풀이됩니다. KBS 뉴스 이호울입니다. 경기도 김포에서 쓰레기로 가득 찬 집에 어린 자녀들을 방치한 40대 엄마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 4단독 강성우 판사는 오늘 아동 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43살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한 자녀는 5세의 나이에도 제대로 걷지 못하고 분유만 섭취가 가능한 상태지만 피고인의 무관심으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롯데 칠성음료가 경영난에 빠진 자회사에 물건을 싸게 공급하고 인력까지 지원해 공정위에 적발됐습니다. 자회사라 할지라도 시장 경쟁을 해치는 모기업의 부당한 지원은 강하게 제재한다는 게 공정위 방침입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롯데칠성은 지난 2009년 와인 소매업체인 MJA를 인수했습니다. 하지만 MJA는 얼마 뒤 자본 잠식 상태에 빠지는 등 심각한 경영난을 겪게 됩니다. 사업 지속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 모회사인 롯데칠성은 자신들이 유통하는 와인을 경쟁업체보다 저렴한 가격에 공급해 MJA의 원가 부담을 대폭 낮춰줍니다. 또 매장에 판촉사원을 파견하고 모회사 직원들이 기획과 영업 업무까지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MJA는 40개가 넘는 매장 수에도 불구하고 2명 안팎의 직원만 직접 고용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모기업의 전폭적인 지원에 경영난을 겪던 MJA는 2016년 흑자로 전환했고 이후 시장 점유율 2위 기업으로 올라섰습니다. 공정위는 시장 퇴출 위기였던 자회사를 성장시킨 건 모기업의 부당한 지원 덕이라며 이는 시장 경쟁 원리를 해친 위법 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시장 경제 원리에 따라 당연히 퇴출되어야 할 자회사를 다양한 지원 행위를 통해 인위적으로 존속시킴으로써 관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한 행위를 적발 조치하였다. 특히 중소기업이 많은 소매 시장에 대기업의 지원이 끼어드는 건 시장의 잠재적인 경쟁 기반을 망가뜨리는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공정위는 롯데칠성과 MJA에 과징금 11억여 원을 부과하고 롯데칠성을 형사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주식 시황을 KB증권에서 전해드립니다. KB증권입니다. 미국 증시 훈풍 소식과 함께 코스피가 외국인의 단독 사자에 힘입어 4거래일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 매도에 약보합 마감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6.25포인트 상승한 3,127.08에, 코스닥은 1.14포인트 내린 968.63에 마감됐습니다. 주요국들의 경제지표가 호조를 보이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확대된 가운데 우리 시장은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기다리며 업종별로 차별화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장중 보합권에서 등락을 반복하다 외국인 순매수에 힘입어 상승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LG디스플레이가 1분기 실적 개선 전망이 나오며 5%대 강세였고 LG전자는 모바일 사업 철회 확정을 발표하며 3% 넘게 상승했습니다. 반면 SK이노베이션이 소송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에 연이틀 약세였고 녹십자는 코로나19 혈장 치료제의 글로벌 3상 실패 소식에 5% 넘게 내렸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8원 10전 내린 1,119원 6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맑은 날씨 속에 이렇게 일교차가 큰 전형적인 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도 아침에는 5도 안팎에 머물면서 쌀쌀함이 감돌겠는데요. 한낮에는 기온이 2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날이 따뜻하겠습니다. 하루에도 들쑥날쑥 기온 변화가 큽니다. 옷차림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쾌청한 하늘이 드러나 있습니다. 내일도 우리나라는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다만 오후에 강원 산간 지역에서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미세먼지 농도가 일시적으로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8도, 청주, 광주, 대구 7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대부분 2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날이 따뜻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대부분 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맑은 날씨가 이번 주 내내 이어지다가 월요일부터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은 7시 뉴스에서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